안녕하세요. 친절한 책 라디오의 책쌤입니다. 주말에는 잠시나마 펑펑 내리는 하얀 눈도 만나고 달력은 어느덧 12월의 셋째 주에 접어드는데도 저는 아직 한 해를 마감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마감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대처법들을 찾아야 하는 불안한 마음 탓인 듯해요. 근 1년을 가까이 싸워온 코로나와의 지리한 싸움이 도통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거세지기만 하니 말입니다. 지치지 말자고, 지금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고 애써 다독이며 한 주를 시작합니다. 책을 통한 여행을 권하는 친절한 책 라디오. 오늘은 그 26번째 날로 함께 읽을 책은 안톤 체호프의 체호프 단편선입니다. 저자 체호프는 러시아의 항구 도시 타간로크에서 태어났습니다. 19세기 러시아 문학이 낳은 최고의 단편 소설가이자 극작가라는 평을 받는데요. 그 영향력은 러시아 문학에만 국한되지 않고 버지니아 울프, 어니스트 헤밍웨이, 나딘 고디머 등 수많은 작가들이 그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역자 박현섭은 그의 작품에 관해 지극히 일상적인 설정 속에서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점, 사건이 있더라도 그 자체의 외부적 측면보다 사건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다양하고 모순된 반응에 주목한다는 점을 대표적인 특징으로 꼽았습니다. 한때 체호프를 폄하했던 서머신 모험 역시 훗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그 누구도 체호프처럼 장소와 정경과 인물 간의 대화를 생생하게 느끼게 하는 재능을 가지지 못했다고 수레하였다고 합니다. 역자 박현섭은 말합니다. 한없이 차갑지만 따뜻하고 단호하지만 부드럽다. 그의 익살 뒤에는 천근 같은 우주가 기대어 있고 그의 염세주의 속에는 질긴 낙관이 숨쉰다. 체호프 단편선에는 모두 10개의 단편이 실려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한 편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 책쌤과 함께 안톤 체호프의 작품 속으로 책여행을 떠나볼까요? 캄캄한 가을밤이었다. 늙은 은행가는 사무실 이 구석에서 저 구석으로 오락가락하며 15년 전 가을에 열렸던 파티를 회상하고 있었다. 손님 중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흥미로운 화제들이 거론되었다. 그 가운데는 사형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다. 학자와 기자들이 적잖이 포함된 손님들 대다수는 사형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들 중 몇몇의 의견으로는 사형 제도를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것이 여러모로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 나는 여러분에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파티의 주최자인 은행가는 말했다. 나는 사형도 종신형도 겪어보지 못했지만 만약에 선험적인 판단이 용납된다면 그래요. 내 생각으로는 사형이 종신형보다 더 윤리적이고 인간적이라고 봅니다. 사형은 단번에 죽지만 종신형은 천천히 죽이는 것이죠. 손님들 가운데는 25살쯤 된 젊은 변호사 한 명이 자리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의 의견을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형이든 종신형이든 매한가지로 비윤리적입니다만 그래도 누가 나에게 사형과 종신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야 물론 후자를 택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사는 게 아예 없어지는 것보다야 나을 테니까요.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그때만 해도 젊었고 그래서 예민했던 은행가는 갑자기 평정을 잃고 주먹으로 책상을 쾅 치며 젊은 변호사를 향해 소리쳤다. 당신이 독방에 5년 동안 들어가 있을 수 있다면 200만 루블을 걸겠소. 그게 만약 진담이라면 5년이 아니라 15년의 조건으로 내기에 응하겠소. 15년? 그러지. 여러분, 내가 200만 루블을 걸겠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이 200만 루블을 거세요. 나는 내 자유를 걸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지독하고 황당한 내기가 이루어진 것이다. 스스로도 계산이 안 될 정도로 돈이 많았던 탓에 건방지고 경솔했던 당시의 은행가는 이 내기에 꽤나 흥분했다. 변호사는 은행가의 집 정원에 지어진 바깥채 중 하나에서 엄중한 감시 속에 감금되도록 결정됐다. 책이든 악보든 술이든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은 메모지에 쓰기만 하면 무한정 공급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창문을 통해야만 했다. 계약서는 완벽한 독방 감금이 되게끔 구석구석까지 면밀하게 검토되었으며 이에 따라 변호사는 정확히 1870년 11월 14일 12시부터 시작하여 1885년 11월 14일 12시까지 감금되도록 되어 있었다. 변호사 쪽에서 조금이라도 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설령 기한을 마치기 2분 전이라 할지라도 은행가는 그에게 200만 루블을 지불할 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늙은 은행가는 이 모든 것을 회상하며 생각했다. 내일 12시에 그는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약속한 대로 나는 그에게 200만 루블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내가 돈을 주면 모든 게 끝난다. 나는 여지없이 파산할 것이다. 아슬아슬한 주식 노름, 도박과 다름없는 투기에 대한 열정은 나이가 들어서도 버릴 수 없었고 그로 인해 그의 사업은 조금씩 기울었다. 망할 놈의 내기야. 노인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절망적으로 중얼거렸다. 이자는 아직 40살밖에 안 됐어. 이자는 나의 마지막 재산을 가져가서 결혼도 하고 주식 투자도 하면서 인생을 즐기겠지. 그런데 나는 거지처럼 선망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그가 날마다 되풀이하는 말을 듣게 될 거야. 나는 당신에게 내 인생의 행복을 비쳤습니다. 그러니 당신을 도와주게 해주세요. 아니야, 이건 너무해. 부도와 파산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인간이 죽어주는 것뿐이야. 그는 어둠 속에서 계단과 문을 더듬더듬 찾아내고는 바깥의 현관으로 들어갔다. 은행가는 조심스럽게 문에서 봉인을 뜯어내고 자물쇠 구멍에 열쇠를 집어넣었다. 은행가는 당장 깜짝 놀라 내지르는 비명과 주춤거리는 발소리를 듣게 되리라고 기대했지만 3분이 지났는데도 문 저편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가기로 작정했다. 책상 앞에는 여느 인간과는 다른 한 남자가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그것은 살가죽을 입혀놓고 여자처럼 치렁치렁한 곱슬머리와 더부룩한 턱수염을 달아놓은 해골이었다. 얼굴색은 흑빛을 닮아서 누르스레했고 양볼은 움푹 꺼져 있었으며 등은 길고 가늘었다. 노인처럼 쇠락한 얼굴을 본다면 누구라도 그가 40살밖에 안 됐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을 터였다. 그는 자고 있었다. 비스듬하게 숙인 그의 머리 앞에 책상 위에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고 거기에 자잘한 글씨로 무언가 쓰여 있었다. 자고 있구나. 아마도 꿈속에서 200만 루블을 보고 있겠지. 나는 그저 이 산송장을 들어서 침대에 던져놓고 베개로 가볍게 덮어서 누르면 되는 거야. 하지만 우선 이자가 여기에다 뭐라고 썼는가 읽어볼까? 내일 12시에 나는 자유를 얻고 사람들과 교류할 권리를 갖게 된다. 그러나 이 방을 떠나 태양을 보기에 앞서 나는 그대들에게 몇 마디 해줄 필요를 느낀다. 15년 동안 나는 속세의 삶을 면밀하게 연구했다. 나는 그대들의 책 속에서 향기로운 술을 마셨으며 노래도 불렀고 사슴이며 멧돼지를 쫓아 숲으로 달려들어가기도 했으며 여인을 사랑하기도 했다. 그대들의 책 속에서 나는
엘르부스와 몽블랑 정상에 올랐으며 거기서 아침마다 태양이 떠오르고 저녁이면 그 태양이 하늘과 대양과 산맥의 정상을 발그레한 황금색으로 물들이는 것도 보았다. 그대들의 책 속에서 나는 바닥 모를 심연에 몸을 던지기도 했으며 기적을 창조하고 살인을 하고 도시를 불태우고 새로운 종교를 설파하고 완전한 왕국을 정복하기도 했다. 그대들의 책은 나에게 지혜를 가져다 주었다. 내가 그대들 누구보다도 현명하다는 것을 나는 안다. 또한 나는 그대들의 모든 책을 경멸한다. 이 세상의 모든 행복과 지혜를 경멸한다. 그 모두가 시시하고 무상이며 신기루처럼 공허하고 기만적인 것이다. 그대들이 아무리 오만하고 현명하고 아름답다고 해도 죽음은 그대들을 마루 밑의 쥐새끼들처럼 지상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그대들은 분별을 잃고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 그대들은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추악한 것을 아름다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나는 하늘을 땅으로 바꾸어버린 그대들에게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나는 그대들을 이해하고 싶지 않다. 나는 그대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경멸을 표현하기 위해 내가 한때 천국을 꿈꾸듯 갈망했으나 이제는 하찮게 보이는 200만 루블을 거부하겠다. 그 돈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박탈하기 위해 나는 약속한 기한이 다 되기 5시간 전에 여기에서 나갈 것이며 그럼으로써 스스로 계약을 위반하는 바이다. 이것을 다 읽은 은행가는 책상 위에 종이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이 기인의 머리에 입 맞춘 뒤에 눈물을 떨구며 바깥을 나섰다. 그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자괴감을, 심지어 주식 투자에서 거액의 돈을 날렸을 때에도 느껴보지 못한 극한 자기 혐오를 그는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얼굴이 파랗게 질린 경비원이 뛰어와서 그에게 보고했다. 바깥에 살던 남자가 창문을 통해 빠져나와서 대문을 나서더니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는 얘기였다. 은행가는 하인들과 함께 당장 바깥으로 가서 자신의 죄수가 탈옥했음을 확인했다. 그는 불필요한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책상 위에서 포기의 의사를 담은 종이를 집어들고 자기 방으로 가져가서는 내화 금고 속에 집어넣고 문을 잠갔다. 체우프의 단편들은 늘 반전에 묘미가 있습니다. 인간 삶의 본질을 포착해내는 힘이 촌철살인과도 같은 위트와 결탁하여 단 몇 페이지로 이야기를 맺으니 글의 말미에서 매번 허 하고 맙니다.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이야기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내가 경험하거나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말입니다. 친절한 책 라디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저와의 책 여행에 동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